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카금융서비스 보험 삼신할매 노은지 전문가님 그리고 보험 전도사 도기온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보험 삼신할매 노은지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바로 암인 건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암 진단을 받게 되시면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시면 머리가 빠진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의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법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제 2차, 3차 항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표적 항암 치료법, 그거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 그중에서도 표적 항암 치료법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 또 풀어주실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처음 뵙는 분이죠. 도기온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네,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여기 있는 우리 셋 중에도 1명이 누군가는 암에 걸릴 거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암에 걸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지? 라는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노은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학항암 치료법의 부작용을 없앤 2차 항암 치료법, 즉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암을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암을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암보험, 또 암 보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표적 항암 치료 꼭 준비해야 하나요?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전문가들이 말씀을 미리 해드렸듯이 표적 항암 치료입니다. 꼭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두 전문가들의 의견을 화면으로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 항암 치료 꼭 준비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에 노은지 전문가님은 꼭 필요하다 동그라미 선택하셨고요. 이 도기온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의견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은지 전문가님 꼭 필요한 건가요? 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필요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이제 항암 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세포 변이에 인한 질병이 바로 암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암 세포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까지도 모두 죽이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다 보니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많이 아시는 머리가 빠진다든지 심하면 이빨이 빠진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구토 증상을 보인다든지 이러한 등의 부작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원하시지만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피하신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거부하신다든지 중간에 포기를 하신
아프신다든지 이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의료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항암치료법도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네. 2차, 3차 항암치료법이 개발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표적 항암치료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치료법이냐면 기존의 건강한 세포까지 죽였던 방식과는 달리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되면서 완치율까지 높이는 이러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표적 항암 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듣고 오셨습니다.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낮고 또 완치율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게 바로 표적 항암 치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한 걱정이 높으신 분들은 표적 항암 치료도 보장으로 대비를 해두면 좋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 표적 항암 치료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 치료를.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그럴 리는 없어야겠지만 우리 네. MC님께서 만약에 암 진단을 받으신다면 예.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멀리 있는 대학병원, 큰 병원으로 아무래도 가시겠어요? 큰 병원을 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큰 병원으로 가세요. 국립암센터라든지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시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확실한 치료 방법과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내가 더 정확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큰 병원으로 가시는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기존의 항암치료법과 신의료기술의 표적 항암치료 기술이 있는데 선택을 하시라고 한다면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부작용이 많은 치료법보다는 더 좋은, 더 발달된 치료법을 선택을 하시겠죠. 부작용도 낮고 완치율 높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비용이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항암법으로 치료를 하신다는 거에 대한 보장도 보험으로 따져봤을 때 보장 준비를 하신다면 기존에는 300만 원까지밖에는 보장 금액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어떤 암 진단을 받으시는가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보편적으로 치료 비용이 1회당 400만 원가량 됩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항암치료, 표적 항암치료 시작을 하시면 보통 5회에서 10회가량 진행을 하게 되세요. 그럼 이러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내가 준비가 물론 보험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 따른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를 포기하시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수 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암 진단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확실한 치료법에 대한 보장 준비까지도 하셔야 되는 게 네. 마땅히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암 진단비와 그에 따른 치료비에 대한 보장까지도 적절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비용이 높고 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비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거를 한 번에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미리 이 표적 항암 치료 보장을 대비를 해 두신다면은 그러한 노후에 좀 걱정을 덜 수가 있다. 병이 걸렸을 때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도기훈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어떤 의견일까요? 네, 저는 세모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서 노은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적 화학 치료법에 대한 장점, 저도 똑같이 인정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보장이고 좋은 치료죠. 근데 단점이 너무 분명합니다. 단점은 첫 번째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 치료를, 표적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하신 분들이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 치료 비용에 대해서 확실히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만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죠. 네, 그쵸.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치료 후에 요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하실 수 없어서 수입이 없으시게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생활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게 되니까
보장은 더욱더 부담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치료를 할 수 없는 암도 있을 수 있다는 아, 얘기예요.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고 예. 추가적으로 보장을 넓히기 위해서 표적 항암 치료를 준비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항암 치료에 대한 치료를 불가능한 암에 걸리셨다고 하면은 네. 준비하신 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암 진단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 의해서 좀 더 선택적으로 표적 항암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표적 항암 치료가 당연히 좋지만 단점도 당연히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단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다는 점 말씀을 하셨고 적용되지 않는 표적 항암 치료를 또 할 수가 없는 암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표적 항암 치료를 전문가님 이게 완벽하게는 준비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면 좋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표를 보시면 네. 현재 표적 항암 치료로 준비하실 수 있는 암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암이란 것은 유전적, 그 가족력 안에서 걸릴 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병인데요. 맞아요. 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내 가족력 안에 이 표에 보이는 표적 항암 치료로 가능한 암에 걸리는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표적 항암 치료를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네. 그 외에 내가 유전적, 즉 가족력 안에 이 이외에 치료로 불가능한 암에 걸리는 가족력이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표적 항암 치료보다는 좀 일반암 진단비를 좀 더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항암 치료가 가능한 암, 앞서 표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뭐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같은 경우 이게 암이라는 게 아무래도 가족력이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가족력이 있는 암, 근데 표적 항암 치료로 준비가 되는 암 같은 경우는 미리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표적 항암 치료제 준비가 되지 않는 암, 가령 뭐 폐암 같은 경우는 그런 가족력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일반 암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뭐 마지막으로 또 노은지 전문가님 드릴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서 이제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진단되는 그거에 예상되는 부분이 이제 가족력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 따져서 이제 내가 미리 보장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보장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준비를 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가족력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보험료까지도 내가 알맞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따져보셔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준비를 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족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점도 체크를 하시고 내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재정 상태도 충분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자세한 의견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전문가랑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언제든지 궁금증 생기시면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참여 방법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도규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50대 남성 네. 시청자분께서 의뢰를 주셨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보험을 잘 가입을 한 것인지, 그리고 보장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험 유지 계속 해야 하나요? 라고 네. 문의를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50세 남성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문의를 해주셨네요. 보험을 잘 들어놓은 것인지, 그렇다면 유지를 쭉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낱낱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보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기존 가입 보험 현황을 보시면요. 네. 50대 남성분이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퇴직을 하신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퇴직을 하셨는데 먼저 보험을 두 가지를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먼저 A화재보험의 생활보장보험. 예. 네, 80년 만기 3년 갱신형이죠. 보험료 16만 2천 원 납부하고 계셨고요. 네. 다음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건 100세 만기고요. 3년 갱신형 84,509원, 8459원으로 예. 총 24만 2,459원 납부를 하고 계셨는데요. 예. 퇴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시기에는 좀 부담되는 네,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두 건의 보험을 가입을 해두신 상태인데 두 건 모두 다 지금 제 눈에 띄는 거는 3년 갱신형이라는 점이 눈에 딱 보이고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올 경제적 수입이 없으신 상태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치고는 조금 가격대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보험을 진단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 보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A화재의 생활보장보험이었죠. 예. 먼저 보험료를 보시면요. 16만 2천 원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갱신형은 보통 보험료가 싸다고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높은가 하고 그러네요. 살펴를 보다 보니까 주계약의 질병 사망이 네. 질병 사망이 1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망률 대부분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 보장에 대한 보험금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1억 원이나 들어가 계셔서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의 주제죠. 보면은 일반암 1,000만 원 보장이 좀 부족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3대 질병 중에 두 가지인 혈관질환,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오늘 문제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쵸. 여기 갱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갱신형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냥 갱신형도 아니고요. 보시면 납입기간 보시면 3년 갱신형이에요. 3년 갱신형이어서 아무래도 16만 2천 원, 다음에 또 갱신형이 되겠죠. 3년 네. 뒤에 또 갱신이 되실 거고요. 앞으로 이 보험 좀 요를 납부를 하시면서 유지하시기에 좀 부담되는 그래서 고객님께 굉장히 불리한 가입 조건의 예. 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갱신형 특약이 너무나 많은 현재 보험 상태. 일단 A 화재 보험을 살펴보셨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B 화재 보험도 살펴볼까요? 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화재 보험에서 가입을 하셨는데 네. 간병 보험이었고요. 또 나왔죠. 네, 이거는 주계약까지도 다 갱신형입니다. 그러네요. 갱 거기다 또 그냥 갱신형도 아니고 3년 3년. 갱신형. 3년 갱신형인데 보험료를 보시면 8만 459원. 네. 이거는 보험료가 좀 작다. 8만 원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2013년에 가입을 하셨어요. 예. 두 번밖에 갱신이 안 됐고요. 지금은 이제 50대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쵸. 가장 위험한 구간에 50대부터 70세 사이가 가장 위험한 구간인데 네. 이 나이대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음 갱신일 때는 얼마나 크게. 보험료가 오를지 이거는 네.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은 또 보험 기간을 보시면 100세예요. 네. 네, 100세라는 것은 이 보험을 유지를 하시고 보장을 받으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가정하에 100세까지 네. 계속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예. 고객님께 굉장히 불리한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보장 금액 자체도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보험도 보시면은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다. 그리고 3년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너무나도 짧고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드렸지만은 가장 그 갱신 폭이 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존의 보험 상태를 테트리스 표로도 진단을 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볼까요? 네. 네, 전체적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진단해드리면 네. 아래 문제점 보이시죠? 그렇죠. 네, 보장 내용에 보면은 진단비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모를 드렸어요. 네. 그 이유는 그래도 준비는 하셨으니까. 그래도 했으니까. 네. 예. 그래도 준비는 하셨기 때문에 세모를 드렸고요. 옆에 보시면 보장 기간이 3년 갱신형이죠. 당연히 X입니다. 네, X 드렸고요. 적정 보험료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높습니다. 네. 24만 2,459원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여기서 X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장 내용은 세모 그 위에 것들은 다 XQ가 그어져 있는 현재 보험 상태인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 기존의 보험 상태 진단을 해보고 갈게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도 보험료가 조금 있을 가격대가 있는데 3년 갱신형이라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보험료 화살표가 올라가 있는 거 보고 계시고요. 범위가 좁고 또 진단금 자체도 보장 금액도 적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갱신형은 뭐 계속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존 보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님께 맞춤형으로 잘 바꿀 수 있을지, 리모델링할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김효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설명 당번 김효민입니다. 먼저 기존의 보험 현황을 보면은요, A보험사와 B보험사 두 개의 보험사로 준비를 하셨는데,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 사망 보험료가 1억 원이라는 근 보험료로 준비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20년 납에 100세 만기인 줄만 알고 계셨지만, 특약 같은 경우에 일반암, 폭이 좁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질병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3년 납 3년 갱신으로 80세까지 계속 갱신되는 보험료로 납입을 하셔야지만 되는 좀 안타까운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분에서도 16만 2천 원이라는 높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장폭도 적고, 두 번째로 보장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질병 사망 1억을 준비를 하셨지만 80세 만기로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쉽지 않았나라는 보험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다음 비화재 보험으로 준비를 보시면은 이제 주계약 같은 경우에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계약 같은 경우에도 갱신, 두 번째로 유일하게 갱신이 아닌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으로 2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보통은 이제 4등급, 1에서부터 3등급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 50% 이상 진행이 돼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4등급으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아쉽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똑같이 첫 번째 A 보험사 같은 경우랑 똑같이 이제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3년 납 3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서 보셔야 할 점은 이제 두 번째 암 같은 경우인데요. 일반암으로 저희가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가 지급이 되지만 두 번째 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전이암, 내가 예를 들어서 위암에 대해서 전이가 됐다. 그래서 두 번째 암이 발병이 됐다고 하시면은 보상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암이 발병이 되면 두 번째 암 같은 경우에도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 그런 약관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셔서 총 보험료는 이제 2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보험료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자면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다음 CG로 넘어갈게요. 네.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높은 금액으로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변동이 없고요. 두 번째로 20년이라는 납입이 끝난 후에는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형 같은 경우에 초기에 보험료는 저렴해요. 하지만 갱신
보장 기간 100세까지다라고 하시면 그 갱신되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하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분명히 활용을 해서 보험료를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CG로 보시면요, 이제 연령별 암 발병률을 보실 거예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50세라고 하셨잖아요. 50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적게 보험료가 갱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50대부터 암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부터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이때까지 냈던 지금 16만 원이라는 보험료도 적지 않은 보험료지만 지금 앞으로는 더 많은 갱신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연령별 암 발병률 모든 질병은 50대, 60대, 70대에서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더 갱신이 많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꼭 암보험을 준비를 해야 하나? 네, 다음 CG를 보시면요, 꼭 암보험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 사망 1위가 1번은 암입니다. 암이 이제 사망 원인가 1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암 진단 후에는 이제 84% 이상이 실직을 하는 또 안타까운 사연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뭐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꼭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 다 드렸다시피 뭐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보험 준비 보장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입 100세 만기로 오르지 않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일반암 2천만 원, 유사암,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이라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보다 보장폭이 넓은 뇌혈관 질환, 심장 혈관 질환 진단비부터 수술비까지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큰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준비를 했지만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뇌혈관보다는 무릎 관절 수술, 심장 질환 수술보다는 백내장이나 허리 디스크 수술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넓은 보장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질병 종수술비부터 64대 질병 수술비까지 일반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리모델링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갱신형과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뛰어납니다. 하지만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초비의 보험료가 적게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갱신 기간을 너무 길게 갱신을 준비를 해서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암보험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보험료는 56,000원 가량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상 설명 당번 김효민이었습니다. 네, 김효민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0년 만기, 그다음에 3년 20년 갱신이었, 20년 납, 3년 갱신이었던 갱신형 보험을요. 예. 비갱신에 또 동일한 100세 만기로 바꿔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다음 보험 보시면 마찬가지로 20년 납에 3년 갱신이었는데 이건 다르게 이제 20년 납에 20년 갱신형으로 바꿔드렸는데 보험료 보시면 24만 2,459원에서 17만 5,342원으로 약 7만 원가량 줄어든 효과를 보셨습니다. 다음 보장을 보시면 조금 더 놀라실 텐데요. 간편가입 건강보험입니다. 기존의 보험이었던 이제 일반암에 대한 보장도 높여드렸고요. 앞서서 김유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도 좀 더 보장을 넓혀서 넣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종수술비뿐만 아니라 특정 질병에 대한 수술비인 34대, 64대 질병 수술비 넣어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비갱신형입니다. 근데 보험료는 11만 9,082원으로 줄었죠. 그리고 고객님께서 암에 대한 니즈가 좀 더 있으셨어요. 그래서 암 보험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드렸는데 기존에 20년 납, 3년 갱신이었던 것을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암 보장은 보다 넓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56,260원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 줄어들이면서 보장은 늘어난 효과를 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전후의 보험 상태를 지금 만나보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 된 후에 보험 상태를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수술비들을 추가를 해드렸죠. 뭐 종수술비, 64대 수술비까지 해서 다양하게 수술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갱신으로 바꿔드렸고 하나는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갱신의 폭을 넓혔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7만 원 정도 대폭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뭐 암 니즈도 다 충족된 그러한 리모델링 상태 굉장히 만족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오기현 전문가께서 이 성별에 따라 준비하는 암보험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보험 전문가 오기현입니다. 오늘은 남녀 성별에 따라서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은 이제 암이라는 자체가 너무 많이 걸리시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자 수도 30년째 이제 1위라고 할 정도로 사실 뭐 심각성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들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도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너무 많으셔서 암보험을 사실 하나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험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확률로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걸리시기도 하고 가장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암보험에 대해서만큼은 좀 보험이라기보다는 비용 처리 뭐 아니면은 정말 내 몸을 위한 보장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남자 또는 여자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뭐 사실 아까도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30년째 연속으로 1위가 바로 이 암입니다. 자,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독보적이죠. 사실 190%가 넘는 인원들이 사실은 암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여성분들은 조금 비중이 좀 적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단연 뭐 2위, 3위, 4위 이런 뭐 질병에 비해서 보면은 가장 높다. 그리고 독보적으로 높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암은 정말 위험한 질병이구나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30년째 사망 원인 1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에 198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사망 통계에 대해서 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가 그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15년도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암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발표된 2019년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로 암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에 암이 발생될 확률이 37%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뭐 이제 내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이야기를 하신다든가 모임을 가지실 때 세 분 중에 한 분은 무조건 암에 걸리십니다. 이게 확률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도 그만큼 늘었잖아요. 근데 그 는 만큼 마찬가지로 암에 걸릴 확률도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럼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데? 어떤 암에 많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비율적으로만 놓고 봐도 거의 여성분들 뭐 암 환우분들 이제 10분 중에 3분, 4분 이상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나머지들이 뭐 이제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립선 뭐 네,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해서 보통 이제 암에 많이 걸리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위암과 폐암, 그러니까 즉 일반암 이런 부분들 뭐 마찬가지 대장암까지 포함을 해서 일반암들이 정말 많이 걸리시는데 자 이제는 저희가 조금 선택적으로 왜냐하면 보험은 확률이니까 사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선택을 하셔야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입장이니까 고객의 입장이니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매월 지출하는 보험료가 가장 아깝지 않은 거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사실 저희가 이제 보험료가 그나마 좀 아깝지 않다. 그리고 정작 걸렸을 때 정말 내가 필요한 거, 많이 걸리는 거 위주로 준비를 해놔서 정말 큰 보장이 됐고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유방암과 갑상선암들을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유사암 또는 생식기암 보통 아니면은 뭐 소외감 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반암.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소외감, 유사암, 생식기암 위주로 먼저 준비를 하신 후에 일반암에 대해서 같이 보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고요. 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위주의 보험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자, 그렇다고 해서 소외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일반암을 준비해 놓고 소외감을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즘에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생존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985년도에 비하면은 그때는 저희가 인식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 뭐 동일하실 건데 암에 걸리면 얼마나 더 산대? 살 수 있는 날은 언제까지래? 그러니까 무조건 시한부 인생처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암에 걸리면 나 항암 언제 받고요? 언제 수술 받고요? 나 이제 그냥 통원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5명 중에 3명이 생존율이 5년 이상 생존하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3명 중에 2명이 5년 이상 생존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암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들이 진찰을 하실 때 암의 완치 판정을 내릴 때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0분 중에 암 환자 10분 중에 7분은 이제 5년 이상 생존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는 암에 의해서 물론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아직 치료 중이신 분들도 많지만 마찬가지 내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출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나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걸리는 대표적인 이제 암들을 제가 꼽아 봤는데 치료 비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수술 2번 치료 의 비용만 제가 확인을 해온 것이고요. 뭐 간암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 정도 들고요. 뭐 최소한의 치료비가 드는 게 갑상선암이네요. 1,100만 원 가량 이제 의료비로만 이제 지출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치료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진단비에서 혹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암 환자분들은 중증 환자를 이제 등록을 하죠. 그러면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5%밖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의료비나 뭐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절약이 되니까 크게 나는 딱히 진단비가 크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치료비만 이 정도가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 치료가 끝난 후입니다. 자, 치료 후는 그러면 뭘로 준비할 것이냐인데 가령 저도 마찬가지지만 암에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치료 후에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기간 분명히 요양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요양의 기간 동안에 제가 암 환자니까 저한테 누가 월급을 보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벌고 있는 소득을 보전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인 겁니다. 자,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고액의 치료비가 가장 먼저 듭니다.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1교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표정항암 치료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뭐 면역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곧 도입이 될 예정인 뭐 중입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고가의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단비를 뭐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지언정 사실 지금 이런 신의료 기술이 너무 발전이 됐는데 발전된 만큼 사실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진단비로서 혹은 수술비로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라는 거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제가 암에 걸려서 치료가 끝난 후에 혹은 치료 중에 간병비가 꾸준히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제가 아프다라고 해서 저희 가족이 저를 24시간 365일 내내 케어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놀고 저희 가족도 놀면 뭐 논다라는 표현보다는 아프기 때문에 뭐 케어를 해주고 뭐 요양을 해주고 간병을 해준다라고 치면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병비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남은 가족들은 마찬가지로 주 수입원이 수입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은 보조 수입원인 그런 부분들이 보조적으로 조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족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만큼 타격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암 환자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회복을 위한 비용인데요. 이제 뭐 대부분 암 환자분들은 요즘에는 뭐 이제 뭐 의료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수술이나 뭐 항암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 통원 치료로 뭐 많이들 하십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요. 그 이유가 너무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암이라는 세포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몸속에서 가장 건강한 세포거든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세포들은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돼서 암이 전이가 되고 치료가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죠. 요양병원에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요양병원에 거의 입원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험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암 요양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직접 치료보다는 요양병원에 조금은 중점을 두셔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를 마찬가지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그리고 암 치료 후에 내가 이제 치유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에는 이런 회복을 위한 비용에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이나 간병 자금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부채 상환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대부분 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제 주 수입이 끊기게 되면 내가 매월 상환해야 되는 뭐 전세 자금이라든지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네, 이런 뭐 아니면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조금 막막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로서 최소한의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충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계속 설명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암보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고 추천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는 요즘에 사실 암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뭐 지방 돌아다니면서 고객분들 이렇게 만나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다 보면은 요즘에 사실 암보험은 다 기본이거든요. 예전에 뭐 저희가 이제 실비, 이제 뭐 실손 의료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비 생각하시는 것처럼 암보험은 정말 그렇게 기본처럼 다 생각하십니다. 자, 근데 내가 이제 가입 중인 암보험이 있다. 특히 내가 50대 이상이시다. 뭐 저희 방송은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요. 내가 50대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1번 방법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가요. 가입한 암보험들 자체가 저희가 뭐 이제 50대 이상 분들은 90년도에 보통 많이 준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암 진단금 자체가 회사별로 조금은 차등을 뒀지만 대부분 진단비가 대부분 3천만 원 정도였어요. 조금 더 많이 뭐 이제 준비를 하셨다라면 최대 5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단비로 치료비만 쓰시기에도 조금 사실 좀 급급하다,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내가 가입한 암보험 플러스 갱신형으로 이제 준비를 하자인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3년 갱신, 5년 갱신 이런 갱신형 말고요. 20년 또는 30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년 또는 30년 동안 물론 어떻게 보면 조금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단비가 정말 넉넉합니다. 거의 뭐 50세 남성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암진단비 한 5천만 원으로 놓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보통 보험료가 5만 원 가량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년 또는 30년 동안 그 보험료는 일정하게 갑니다. 동일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에 대해서 가장 최고 위험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장기간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진단비는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없다라고 뭐 그런 경우의 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러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50대 남성분이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갱신형으로 1+1 개념이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70세의 위험 구간이 끝난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80세 혹은 90세까지 더 보장받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암에 안 걸린다면 나중에 해약하셔서 해약 환급금으로도 돌려드리니까 그때에는 다른 목적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암보험이 아예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갱신형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준비를 하시되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남녀 성별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제 30년째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이제 암이라고 할 정도로 암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뭐 제가 더 이상 강조를 안 드려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자. 여성분들은 뭐 유사암, 소외암 같은 혹은 생식기암 같은 암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 더 보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를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준비를 하실 때에는 비갱신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난 높은 보장, 정말 필요한 최대한의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어라고 하시면 갱신형 보험을 준비를 하시되 이때는 장기간 갱신형으로 꼭 준비를 하셔서 보험료에 대한 지출도 낮추시고 마찬가지 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위험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위험률도 조금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보험 전문가 오기현이었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성별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암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암보험 준비법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상담을 받고 싶다라거나 암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0202번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문의사항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3교시를 통해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방과 후 시간입니다. 방과 후 시간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 보면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908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성의 가장 고민인 부인과 진료가 걱정입니다. 혹시나 자궁 적출을 할 경우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네, 여성분들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맞아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같은 예로 이제 수술까지도 하셨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이런 것처럼 수술이라는 부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 중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자궁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자궁 군종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거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추적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거의 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적출 수술까지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이런 경우라고 하시면 우선은 제거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때에 따른 수술비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자궁 적출을 하시게 되면 또 적출 수술비는 물론 그거에 따른 또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를 해놓으셨다면 그거에 따른 보장도 준비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강조드렸던 질병 후유 장애는 이제 3%부터 100%까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궁 적출 수술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가입 금액을 해놓으셨다면 이제 보장 금액을 2,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술비를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후유장애, 자궁 적출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 중에 50%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 후유장애도 담보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의 문자 상담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문자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77-0202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